3년간 승려로 지내면서 나는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놓아주는 법을 배웠다. 나는 벌 받을까, 창피를 당할까,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과 그에 수반되는 부정적 태도 때문에 잘못된 자기 방어에 나서지 않게 되었다. 나는 두려움이 알려주는 기회를 알아볼 수 있었다. 두려움은 우리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알아보고 대처하도록 도와준다. 나는 두려움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지만 두려움 자체가 진짜 문제는 아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엉뚱한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주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보안 전문가 케빈 드베커는 두려움은 언제든지 위험을 경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위험한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게 끌어주는 내면의 뛰어난 수호천사라고 불렀다. 종종 우리는 두려움의 경고를 눈치챘으면서도 두려움이 알려주는 길을 무시한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편안한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그리고 변화가 주는 스트레스와 도전을 겁낸다.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와 도전이야말로 바람처럼 우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두려움과의 거리를 줄이려면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먼저 인정하고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책은 소자처럼 생각하기. 제이 셰티님의 책이고 이분은 유튜버로도 유명하신 분이시죠. 내 스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고통을 인식해야 한다. 스승님은 여전히 앉아있는 우리에게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다음 자신의 고통에게 네가 보인다 라고 말하라고 하셨다. 그게 우리가 두려움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숨을 들이마시고 고통아 나는 내가 보인다. 내 두려움아 나는 네가 보인다 라고 말한 다음 숨을 뱉으면서 나는 네가 보이고 나는 여기에 함께 있다. 나는 네가 보이고 너를 위해서 여기에 있다 라고 말했다. 고통은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네가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통이 요구하는 주의를 기울여주는 작업이다. 즉 우리가 모든 감정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관찰자가 돼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 중요한 과정을 설명하신 부분 같습니다. 아기가 울면 그 소리를 듣고 안아주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동안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더니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정신적, 육체적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두려움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라. 그 감정이 두려움이나 수치스러움처럼 굉장히 부정적 감정이라더라도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다른 일에 주의를 돌리거나 억눌러 버리거나 하면 그 감정이 무의식에 억눌러진다고 하죠. 그리고 그 무의식은 후에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데 방해물 역할을 합니다.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고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두려움과 친해져라고 이 책에도 나와 있죠. 그렇게 해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
연기 탐지기가 울려서 잠이 깬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갈 것이다. 나중에 주위가 조용해지면 어떻게 불이 났는지 혹은 어디서 불이 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고 모든 일은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흘러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며 두려움 속에서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제이시티님께서 직접 두려움의 등급을 매겨보라고 제안하신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직선을 그어서 한쪽 끝에는 0이라고 쓰고 다른 쪽 끝에는 10이라고 써서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을 상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 다쳐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선 위에 10으로 잡고 그와 비교하여 지금 내가 느끼는 두려움의 등급을 매겨봅니다. 가장 최악의 사건에 대한 두려움을 10으로 잡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두려운 감정을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균형 감각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관찰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 그대로 대면해주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은 최악으로 무서운 일에 비하면 어디쯤 위치하는가?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일 외에도 우리는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두려움을 제대로 공략해야 한다. 그러려면 두려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내 두려움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너를 언제 느끼니? 나는 수도원에서 처음으로 두려움과 대면한 이후 나에게 두려움이 출현하는 공간과 상황을 모조리 확인해 나갔다. 시험을 걱정하고 부모님을 걱정하고 성적을 걱정하고 학교에서 곤란해질까봐 두려움으로 인한 걱정이 늘 똑같았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은 어떻게 나를 인식할까?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 뿌리에 있는 두려움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남들은 어떻게 인식할까 하는 점이 나의 이번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는가? 나는 두려움에 대한 자각을 나의 가치관과 목적의 진정으로 맞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패턴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고 그것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내가 근본적인 두려움의 뿌리,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나는 타인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타인들의 사랑을 받고 싶고 결국 우리 모두의 두려움의 근본 뿌리는 그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에고의 욕망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 공통점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패턴은 어린 시절 확립된다. 이 패턴은 워낙 깊은 곳에 새겨져 있어서 발견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든다. 내가 가진 두려움의 패턴을 인식하면 두려움을 뿌리까지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가 정말로 다급하다고 느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을 통해서 좀 더 나의 열정과 목적, 가치관과 맞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 그것을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근원을 추적해 보니 두려움이 집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무언가 우리는 계속 소유하고 싶어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나를 규정 짓는 생각, 즉 에고의 개념이겠죠. 생활 양식이나 물질적 소유물,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관계들, 인간관계 등등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자의 마음은 초연해지기를 실천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집, 내 재산, 내 물건들, 내 가족들, 내 친구, 부모님, 자식, 배우자, 그리고 모든 내 몸부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 삶을 살면서 빌려온 것들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무엇도 나의 소유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잠깐 현생에 빌려온 것이라는 거죠. 그 외국 영성가분 중에서 크리스티나 롭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유튜브 채널을 한 번씩 보면 그분이 자주 하시는 화건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빌려 쓰는 것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빌린 것이다. 네. 그래서 제이 셰티님도 그것을 깨닫게 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빌린 것에 매달리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그것들이 나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고통과 두려움의 원천이 된다. 우리가 살면서 돈에 집착하거나 인간관계에 집착하거나 물건이나 사람, 어떤 것에 집착을 하면 그것이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주객전도되어서 고통과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이 일시적임을 받아들이면 잠시라도 그것들을 빌릴 수 있는 행운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가장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에게 속한 가장 영구적인 소유물도 사실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빌린 것인 거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영구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커다란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빌려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유로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나눔해 주시고 이러한 큰 깨달음들을 하나하나 받아가기 위해서 순간순간 내 생각, 감정, 말, 행동을 계속 지켜보는 연습. 오늘도 깨어있음으로 자유로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